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2월 6일 목요일 오전 7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아직도 윤석열에 집착하는 미련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초심으로 다시 민심이 돌아올까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주요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어제입니다. 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말했어요.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어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선대위를 해체하고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다시 구성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선대위를 이끌어온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사퇴했습니다. 윤 후보는 기존 선대위는 메모대라고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목이 초심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직접 초심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은 윤석열이가 자기가 한 말입니다. 선대위를 해체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표를 얻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초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윤석열이는 이것이 초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윤석열이는 자기가 그동안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는 이날 당내 분란과 가족 문제 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이에요. 자기가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당내 분란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준석, 김종인 이런 사람과의 당내 분란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가족 문제, 자신의 아내 김건희와 그리고 처가쪽, 장모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 등과의 불화 등 당내의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 오로지 후보의 책임이다. 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는 겁니다. 이걸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선대위도 해체했다.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윤석열이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진 건 당내 분란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 문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윤석열 본인 문제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당내 분란, 가족 문제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본인의 문제를 이렇게 당내 분란과 그리고 가족 문제로 비켜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조중동이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당내 분란과 가족 문제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윤석열이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요즘 속된 표현으로 쉴드를 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이는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거 제가 지지율이 떨어진 건 당내 분란 때문이고요. 내 가족 문제 때문인데 당내 분란 없애기 위해서 선대위를 해체했고 가족 문제는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조중동은 여기에 계속 몇 마디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훌륭한 사람이야.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당내 분란하고 당내 분란과 가족 문제만 해결하면 돼.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윤석열이. 라고 조중동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중동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련하다고. 여러분, 윤석열이가 당내 분란 때문과 가족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 사설은 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선대위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 자신이다. 중요한 것은 선대위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 자신이다. 아, 그래, 이 제목을 보고, 야, 조선일보가 제대로 사설 제목을 뽑았다라고 생각했죠. 윤석열 후보 자신 문제예요. 윤석열 후보 자신 문제. 아, 조선일보가 한번 제대로 이 사설을, 제목을 제대로 뽑았구나, 제대로 봤구나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웬걸, 조선일보 사부설도 이거 쓰레기예요. 제대로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지 못해요. 그 사설 내용을 다 안에 이 쓰레기를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어요. 문제되는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내의 허위 경력 논란이 제기됐을 때 빨리 사과하라는 주의의 권고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었다. 12일이 지나서야 김건희 씨가 공식 사과했지만 여론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의 위선에 맞섰던 검찰총장 윤석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윤 후보 스스로 다짐한 것처럼 완전히 환골탈태한 윤석열의 모습을 보유한다. 선대본부는 중요하지 않다. 윤 후보가 겸허하게 경청하며 누구에게라도 고개를 숙이겠다고 배우는 진심을 가져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조선일보 얘기 잘 들으라는 겁니다. 사과할 때 하라고 그럴 때 빨리 해. 우리가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 너 고집 피우지 마. 조선일보 이런 조중동 얘기 잘 들어. 그 얘기 잘 들으면 넌 대통령이 될 거야. 지금 이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거예요. 너 고집 피지 마. 조중동이 시키는 대로 해. 고집 피지 말고. 이게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그 제목? 중요한 것은 선대위가 아닌 윤석열 후보 자신이다. 무슨 후보에 무슨 문제가 있냐? 조중동이 시키는 대로 안 해. 내가 고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문제야. 네 고집이야. 조중동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가 안 했잖아.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너 고쳐야 돼. 이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조중동은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윤석열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치할 테니까 야, 사과는 빨리빨리 하고 뭐 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배달된 동아일보를 보여드립니다. 그 유명한 김순덕 기자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연기인들 못하랴. 보여드릴게요. 김순덕 칼럼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연기인들 못하랴. 김순덕 씨 얘기는 뭐냐면요. 야, 너 연기해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시나리오 짜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 넌 배우야. 너 속에 든 것도 별로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김종인이가 뭐 자기가 감독한다고 그랬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감독할 테니까 넌 그냥 연기만 잘하면 돼. 이게 김순덕 칼럼입니다. 이거 쓰레기들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주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김순덕 칼럼입니다. 주요 부분입니다. 아직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 여론의 절반을 넘는다. 그럼에도 제1야당이 당내 분란에 파묻혀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국민에게 주의를 짓는 이름을 알아야 한다. 김순덕도 역시 당내 분란이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김순덕 기자도 이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당내 분란 때문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우리나라 기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는 척을 많이 해요. 유식한 척을 많이 합니다. 뭐 외국의 무슨 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이 글을 인용해요. 보세요.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은 좋은 정부란 사회의 당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라고 했다. 눈앞의 어려움과 한계, 우발적 상황 등을 파악해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정치가라고 말을 남겼다.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아는 척을 많이 해요. 외국의 사상가, 철학가 하면서.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제일 잘하는 게 JTBC의 손석희입니다. 잘난 척 제일 잘하는 게. 손에 뭐 들면서 멀리서 걸어 나와요. 촥 그러면서. 뭐 시도 읽고, 뭐 외국에는 뭐라 넣고. 똑같아요, 지금. 손석희가 하는 짓이나, 김순덕이 하는 짓이나 똑같아요. 아는 체는 되게 해요.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자식도 남이라고 연기하듯 말하는 이재명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윤석열은 연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하기 과오라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권 교체를 통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면 말이다. 김순덕 기자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말이 어눌해요. 예, 그거 사실이에요. 윤석열이가 말을 달변처럼 잘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해라. 이재명이처럼 아주 연기를 해라. 우리가 가르치는 시나리오처럼 연기해라.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기본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본이 뭐냐는 거죠. 윤석열이는 자유민주주의자 그리고 법치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한 사람인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려고 봤는데 점점 하는 그 꼴을 보니 뭐 5.18이 어쩌다 뭐 주변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전부 가짜 탄핵을 시킨데 일조한 사람들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선 겁니다. 그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는 핵심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조중동은 그게 아니야. 연기를 잘해야 돼. 말도 잘해야 되고 시나리오 써줄 테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연기 잘해. 그러면 너 당선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조중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지금 대통령 예비후보 김경재 후보가 본인의 그 유튜브 채널 김경재 방송에서 아주 올바른 정확하게 윤석열이가 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찍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은 김경재 방송에서 가져왔고 어제 방송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이가 그 스텝으로 크게 밴드 지금 슬리머를 하든 그 스텝으로는 국가를 담당할 만한 체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뭐 같이 대통령직 가지고 경쟁하는 마당에 그 얘기를 해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아니 자기 주변에가 전부 탄핵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권성동이 당시 법사위원장 했던 사람, 장제원이 앞장서서 그냥 박근혜 탄핵을 앞장섰던 사람, 하태경이 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놔두고 떡 앉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구형을 한 특수부장, 조사부장 윤석열이가 200여 명을 감옥소에 보내고 5명이 자살을 하고 저도 뭐 거기서 약간 당한 거 있으면 쟤는 뭐 경상에 불과합니다. 집행유예 2년에 뭐 감옥소 한 3개월 갔다 온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정권을 끌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최근까지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라.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없으니까 당장 뜨지를 못했으니까 윤석열이가 된 마당에 그럼 그 문제만 잘 풀어주면 우리가 참 눈 질끈 감고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협조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수없이 보냈는데도 오늘 현재까지 안 합니다. 아마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좀 시사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거기서 무슨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사퇴를 해서 제3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열심히 가서 단일화하는 것을 열심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화 상대로 안철수 후보가 등장되는데 지금 이 나라의 기득권층은 딱 그 사람들만 이 공중파에 나오게 만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트릭이고 음모입니다. 아니 거기에 내 특정한 사람을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거기에 여론조사에 나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뺍니다. 의도적으로 뺍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대한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향배를 보일지 이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파이팅 해가지고 강력한 후보로서 입지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저도 재수가 좋아가지고 같이 그와 당당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자그마한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건 어제 방송입니다. 우리 요새 우리 방송에 가끔 이용하는 이상로 교수 있죠? 이상로 박사도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박근혜 메시지의 촉각, 코트를 해서 반대하면 정권교체 못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앙일보 하면 홍석현의 신문 아닙니까? 여시제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메시지는 바이라인, 기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무명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건 홍석현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찍소리만 하고 입을 닫아라. 이 얘기입니다. 박근혜가 입을 열면 윤석열로 지금 정권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월 말, 2월 초쯤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인가 자기 의사를 표명하리라고 예상되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걸 하면 윤석열에게 당선에 좀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고 지난 몇 년 동안의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서서 광화문과 청계천을 그냥 내 집처럼 다니면서 울부짖고 외치고 비 맞으면서 쏟아내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울분과 분노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하죠. 그래서 이 나라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중에서 가장 부패한 좌파 집단입니다. 오늘도 막 쏟아져요. 부패가. 아슬아슬해요.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캠페인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검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탄압을 하는 최악의 집단입니다. 최악이 두 개 붙어 있어요. 우리는 참 한심합니다. 이걸 보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란 말입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자유와 창의와 문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 부동산이 안정되고 교육이 안정되고 자영업자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장애를 받지 않게 사는 그런 최소한도의 중형 이상의 복지사회를 만드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너 윤석열이로 지금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네 끼어들어가 한 표를 느끼면 너는 역사의 죄인이다 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물론 이재명 쪽으로 정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윤석열 씨가 지금 보여주는 오늘 아침의 모습,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김종인을 그 집으로 보내는 그런 일련의 행각이나 작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남마와 같이 흐트러진 이 한국의 정치를 해결해낼 수 있을런지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중앙일보에 또 재밌어요. 윤석열은 안철수와 단일화 하면 이길 것. 이것은 대구 TK 사람들의 얘기고. 그리고 윤석열로 돼버리면 안 찍어버리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한 지혜와 사리 분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에 말하고 있지 않는 소리 없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의 시민들 1150만이나 되죠. 광화문에 한 번이나 나왔던 사람. 요새는 뭐 진짜 갈려졌습니다. 미안하지만은 많이 갈려지고 한때는 그 정광훈 목사에 의해서 참 일사불란하게 끌려갔는데 요새는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소위 광화문 배신자 그룹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서 찢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유튜브도 많아요. 뭐 한 5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새로운 간판을 들기 전까지 저에게 그냥 출연을 요청하고 제가 그냥 여기서 하면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돌리고 꼭 개인적인 이득이 생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꿀을 먹었는데 누구한테 돈을 받는데 찍 소리를 안 하고 아무것도 보도를 안 해요. 이게 언론인입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윤석열이 열심히 목적을 외쳤던 사람, 그 사람들이요, 공중파와 제도 언론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누구한테 얼마가 돈이 갖고 누가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공정한 언론의 입장을 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평가하는 것만큼 윤석열 씨가 그렇게 강력한 후보가 못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적당하면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건전한 언론인의 입장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좀 잘 들으셨죠? 뭐 언론이 얘기를 해요. 윤석열 본인의 문제다. 그런데 그래요? 근데 본인의 문제라고 해놓고는 딴소리를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본인의 문제는 뭐냐? 그가 대한민국의 헌법 그 법치를 파괴한 거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조중동이. 윤석열이 네 본인의 문제야. 그러면 맞아. 윤석열이가 헌법을 파괴한, 법치를 파괴한 주범이야. 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 뒤가 달라. 윤석열이 네가 문제야. 본인이 문제야. 선대위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야. 그런데 조중동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시나리오 써주는 대로 안 해. 네가 고집 부리는 게 문제야. 사과하라고 할 때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가 그걸 안 해. 그게 문제야. 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조중동은요. 왜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정말로 윤석열의 개인의 문제, 그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국전을 그야말로 농단한 그 주범이라는 사실을 조중동이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조중동도 공동 정범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 후보 단일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방송을 못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하느라고 집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요, 이 1번하고 2번에 비하면 수백 배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1번과 2번에 비하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능력적인 면에서 수백 배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 부패한 조중동, 부패한 카르텔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되느냐로 맞춰져 있어요. 그 시스템이. 훌륭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나올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리고 훌륭하지 않은 범법자, 형편없는 사람들과 부패한 언론이 합세하여 나라를 이끌어서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지난 수년 동안, 한 5년 동안 독립 언론인들, 유튜브를 사용하는 독립 언론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싹 돌아섰어. 똑같아졌어. 조중동하고 똑같아졌어. 조중동보다 더해. 그게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실망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분들이 훨씬 훌륭해요. 1번하고 2번보다는 수백 배 훌륭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을 만들자고 그렇게 5년 동안 태극기 들고 막 위치다가 지금은 조중동보다 더 이 사람들은 아주 외면해요. 이 2번 빠른 거야. 계속 2번 윤석열을 하고 있어요. 야, 참 양심도 없고 소름 끼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 절대로 올바른 사람 아니에요. 조중동보다 다를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더 하면 더 할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이제 한 60일 정도 남았어요.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방송하고 저녁에 늦게 방송. 어제는 방송도 못했어요, 밤에. 제가 나중에 지금은 말씀 못 드려요. 나중에 다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 제가 소상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보고해야 돼요. 왜 의무를 갖고 있냐? 여러분들이 저 월급 주시잖아요. 저는 월급 받아요, 여러분한테. 저 월급 주시는 분 많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월급을 주시는 분들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분들을 절대 배신할 수 없어요. 그분들에게 다 제가 일일이 나중에 다 보고할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데 이런 얘기했고 왜 그것이 힘들었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보고해야 돼. 제가 여러분께 보고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자입니다, 여러분. 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발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1일이 설입니다, 설. 그것을 기점으로 이재명이도 변화가 있을 거고 윤석열이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 후보 단일화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설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누구처럼 그냥 윤석열로 가지 뭐 그럼 안 하면 이재명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카메라 출동 독자분이 지금 14,600명을 어제 보니까 넘었더라고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600명이면요. 대한민국을 충분히 2달 내에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목표는 2월 1일 부정, 그러니까 설을 기점으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게 커다란 금액은 아니지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재정적 후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정도면 됩니다. 댓글에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왜 조원진 후보는 그 노출을 시켜주지 않느냐, 카메라 출동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원진 후보에게는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저하고 인터뷰 합시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 작업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어요. 그 메시지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방송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단일화를 이룩하고 제가 구정을 그러니까 설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쯤 그러니까 이달 말이나 아니면 2월 1일 그러니까 설을 전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이제 나오실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 나오시면서 그냥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나오셔서 감사의 인사를 하겠죠. 첫째,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겁니다. 그분이 나오면서 나 감옥에 있는 국민 여러분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뿐이잖아요. 그죠?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그리고 걱정해주신 건강을 걱정해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국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신문 텔레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을 1번을 지지하겠습니까? 2번을 지지하겠습니까? 지금 그 전에 이게 이 네 분이 힘을 합쳐서 어떤 단일화 일으켜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참 고생하셨네요. 훌륭하신 분들이 단일화 일으켜 냈군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번 선거는 끝난다는 거예요. 더 볼 거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경재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광화문에서 한 번도 뜰 1100 몇만 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기점, 2월 1일 그 서울 기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분들이 단일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더 훌륭한지 단일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난 싫어. 나는 나머지 세 사람하고는 나오는 격이 달라. 나로 단일화를 해야 돼. 나는 그런 작업에 끼기 싫어.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나는 다른 세 사람하고는 같이 안 놀아. 내가 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놀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나로 단일화 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널리 공유해 주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자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설을 전후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마하셔야 합니다라는 댓글도 있어요. 예.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한다고 하면 얼굴색이 가장 많이 변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일 것 같다. 윤석열일 것 같다. 뭐 이재명도 얼굴색이 변할 것 같다. 상상만 해도 좀 재밌긴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첫째는 국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실 거고 두 번째로 현 정국에 대해서 무슨 말이든 하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파 후보가 단일화되어 있으면 말을 하기가 편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는 당원수가 얼마다 얼마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네 분이 단일화를 하십시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본인 후보 그분이 좋아하는 댓글 올린 분이 좋아하는 소속 정당의 대표를 도와주는 일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명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당의 정당원들이 현명해야 하고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 영상을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 지금 바쁩니다. 저 빨리 서울역으로 가야 돼요. 엄청나게 바쁩니다.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보고 여러분께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빨리 서울역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밤늦게 뵙도록 하겠습니다.